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또 애플을 저격했습니다. 완전 별로라고요. 구설수를 몰고 다니는 그가 이번에는 무슨 연유로 애플을 저격한 걸까요? 의외로 이번 저격의 이유는 꽤 그럴듯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애플을 저격한 이유. 트위터의 대주주답게 일론 머스크는 이번에도 트위터로 애플을 저격했습니다. 애플 스토어는 인터넷에 30%의 세금을 무는 것과 같다. 완전 별로. 그야말로 적정 가격의 10배. 말하자면 애플 스토어의 30%나 되는 수수료 정책을 꼬집어 비판한 겁니다. 애플은 현재 앱스토어 앱에 30%의 수수료를 부과 중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같은 앱이어도 애플과 구글의 인앱 결제 비용이 달랐었죠. 그게 전부 이 수수료 때문이었습니다. 애플은 외부 링크를 통해 결제하는 시스템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앱 개발자들은 어쩔 수 없이 높은 수수료만큼을 소비자들에게 부과시킬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옛날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구글에서도 애플을 따라 인앱 결제 수수료는 30%로 올리고 외부 결제는 막는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로 인해 소비자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애플에서만 연간 최대 2,300억 원이나 됩니다. 두 회사의 수수료 정책이 우리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음악, 다들 출퇴근 혹은 등하교, 공부하거나 쉴 때 음악 앱 많이 쓰시죠? 멜론, 플로우 등과 같은 음악 앱이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가격 인상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내야 할 돈은 약 1,300억 원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얼마 전 국내 OTT 서비스들도 전부 가격 인상된 거 아시나요? 웨이브, 티빙, 시즌까지 이렇게 이용 금액이 인상되면서 우리 소비자들이 짊어져야 하는 금액만 총 1,000억 원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다행히 PC로 결제하게 되면 아직 이전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니까 혹시라도 인앱 결제로 음악과 OTT 서비스를 구독 중이라면 빨리빨리 해지하시고 지금 당장 PC로 재결제하시기 바랍니다. 애플, 구글 높은 수수료 정책 막을 수는 없을까? 만약 애플과 구글에 등록되어 있는 앱이 수수료가 더 낮은 외부 링크로 결제를 유도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튜버들도 유튜브 후원과 투네이션을 병행하잖아요. 정답은 퇴출당한다입니다. 두 플랫폼은 외부 결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 결제를 유도하는 앱은 즉각 퇴출시켜버리는 일종의 갑질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애플은 이와 같은 이유로 현재 에픽게임즈라는 게임사와 소송 중입니다. 2020년 에픽게임즈가 높은 수수료를 피하고자 포트나이트라는 자사 게임의 외부 링크 결제 방식을 도입했고 이걸 알게 된 애플이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삭제시켜버렸거든요. 에픽게임즈는 단독점법 위반 등으로 애플에게 법정 소송을 제기했죠. 그리고 지난 2021년 9월 이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왔답니다. 결과는 애플의 승. 당시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애플의 앱스토어 비즈니스가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애플 측의 외부 결제용 링크를 허용하라고 명령했어요. 에픽게임즈는 소송에서는 졌지만 외부 링크로의 결제라는 실익은 얻을 수 있는 판결이었죠. 네, 맞아요. 현재 두 회사 모두 항소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아마 진짜 결말이 나오기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이런 플랫폼의 갑질을 막기 위해 한국에서는 인앱 결제 강제금지법이 제정됩니다.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가 두 거대 플랫폼을 견제하는 법을 만든 거예요. 하지만 구글은 이 법에 대해 외부 링크 결제 시에도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꼼수로 대응하고 있고 애플은 6개월째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밝히지 않고 무시 중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법대로 했다가는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이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현재 미국의 상원 본회의에도 비슷한 법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애플이 앱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아이폰에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드로딩 기능을 허용하거나 앱스토어 내에서 애플의 결제 시스템을 건너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죠. 두 기업의 독과점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네요. 더 한 놈이 온다. 그런데 놀랍게도 30%의 수수료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책정하겠다고 등장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메타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과거의 이름인 페이스북이 더 친숙한 기업이죠. 메타는 자사의 메타버스 플랫폼인 호라이즌월드를 통해 NFT를 포함한 가상자산 판매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그곳에서 발생하는 금액의 47.5%를 수수료로 뗀다고 발표했거든요. 정확히는 앱 플랫폼인 메타캐스트 스토어에서 30%, 호라이즌월드에서 17.5%를요. 마크 주커버그는 일론 머스크처럼 그동안 애플의 수수료를 저격해왔던 또 다른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의 회사가 유통 플랫폼을 만들자 애플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측정한 것이죠. 복지국가라는 북유럽의 스웨덴도 임금에서 세금을 평균 42.7% 정도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도 아니고 연금이나 노후가 보장되는 사회복지도 없는 메타버스에서 47.5%라니 도대체 뭐리한 수수료죠? 결국 소비자인 우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라 생각한다면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지 않을까요? 오늘 머니그라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우리 지갑에 숨어있는 비밀들을 저격하러 올게요.